화장실에서 이제 소변을 넣고 있는데 그 문을 열고 팬들이 막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오빠 사인해주세요! 옷을 갈아입으려고 딱 갔는데 누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방에서. 팬이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사생 팬에는 팬을 붙이지 않아요. 사생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여자 연예인만 나오기만 하면은 안 따지고 그냥 들이대잖아요. 아니, 근데- 그래도 따질 거. 여자 연예인 얘기 나오니까 수염 또 잘한다. 그러니까 아니, 보니까 왜, 이상한 생각한 거야? 아니요,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해요. 대본이 그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본 뭐 상관없이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현장 분위기가 우리가 다 남자니까 이 여자 게스트분들이 오고 그러면은 그 좀 화기애애해지는 게 있어요. 나만 느끼나? 형 안 그래? 난 못 느꼈는데. 아, 경훈 씨가 머리가 좋네. 아니, 지금 민경훈 씨가 여자 연예인한테 들이대는 어떤 그 캐릭터가 만들어진 거냐, 아니면 실제 실제로. 모습이냐. 아니에요. 이거 우리는 봤는데 작가들이 캐릭터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 실제 모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본인의 모습이냐고요, 경훈 씨. 아니, 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를 하는 거지. 없는데 막 뭐 관심도 없는데 관심 있는 척만 이렇게까지 하진 않아요. 아, 그런 거예요? 저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할 테니까 정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의 나온 사람 있다. 게스트 나왔으면 하는 사람은 있죠. 누구요? 그 NS. 그래. 아, NS 윤지 씨. 그럼 왜 남이 대답해 줍니까? 쑥스러움이 많아서. 제 거기 책상에. 너 왜 나한테 지시해? 내가 뭐 대신 얘기해주는 사람이야? 거기 책상에 원래 제가 쓴 건 아니에요. 네. 누가 그걸 책상을 파놓은 거예요. ANS 윤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상을 네. 한 몇 달간 계속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분은 왜 안 나오지?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세뇌당했구나. 네, 계속 책상 보면서. 책상에 이름이 써 있으니까 네. 맞다, 이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희철 씨가 지금까지 연예계 활동하면서 10년 정도 됐잖아요. 네. 봤던 여자 연예인 중에 네.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쿵쾅거리게 했던. 저는 네. 그 소희 씨 원더걸스였던 네. 소희 씨를 2007년도에 네. 그때 처음 이제 원더걸스가 아이런이라는 앨범으로 나왔을 때 그 네. 유니크한 거예요. 외모도 그렇고 제가 또 그래. 쌍꺼풀이 진하잖아요. 네네. 저는 쌍꺼풀 없는 여성분을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소희 씨랑은 따로 연락을 하거나 사석에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네, 뭔가 저한테는 넓은데도 제 이 연예계 생활 속에서 어떤 오아시스 같은 그런 상징적인 존재라고 해야 될까? 만약에 소희 씨랑 우리 경훈 씨랑 사귄다면 사귐을 허락해요? 아니, 그걸 왜 허락받아야 돼요, 근데? 아니 그냥 예를 들어 소희 씨를 이렇게 좋아한다. 경훈 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희철 씨가. 그저 뭐 영철이 형한테 가는 거보다 최악보다는 낫다. 최악보단 차악이 그래도 이 형은 그 참 장점이 많다. 그 게스트가 나오면 네. 뭐 여러 명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 한 분 한 분 이름도 다 알고 한 분 한 배워야 돼, 분을 다 희철한테. 이렇게 챙기고 그게 그런 매너야.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누가 잘 나가건 못 나가건 그런 거 관계없이 사람을 인간관계 그런 부분이 너무 사람이 괜찮다라고 많이 느꼈어요. 사람으로서도 참 예, 괜찮다. 예. 저 진짜 처음 데뷔했을 때 네. 영자 누나가 한 명 한 명 외우려고 하시면서 잠깐만 그래 희철이 그래 시원이고 자 너가 기범이 맞지 그래 야 미안하다 누나가 야 누나 나이 되면 다 까먹어 그리고 너가 특이고 맞지 이러면서 하는 게 저희 완전 신인 때는요 그런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지. 왜냐 항상 이름표를 차고 당연하게 그냥 우리 신인이가 이렇게 다녔는데 그래서 저도 보고 보려 했죠. 경훈 씨 장점은 뭔가요? 경훈이가 일단 네. 예의가 바르고 형들을 굉장히 편하게 해줘요. 예를 들자면 회식해서 술을 먹을 때 두 손으로 짠을 해요. 어떻게? 그건 이렇게. 보통 아, 다 형. 그러잖아. 우리 다 이러잖아. 자, 예. 한 잔 그러면은 예. 형 이러고 두 손으로 짠. 저보다 나이 많으면 당연히 이게 이렇게 잠깐 칭찬 뭐가 있지? 됐어. 얼마나 없으면 술자리에서 두 손으로 짜낸다는 걸 칭찬하는 건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지. 그리고 경훈 씨 못마땅하다 마땅하다. 나한테 100만 원 입금해. 내가 훨씬 장점 잘 얘기해. 그런 거 같아.
됐어요 희철 씨. 아. 억지로 더 갈 필요 없는 것 같아. 더 비참해 보여요 경훈 씨가. 저 손이 따뜻하네요. 네. 굉장히 장점이에요. 아 뭐가 아주 따뜻하네. 아니 근데 희철 씨는 유명했어요. 왜냐면 사생팬 때문에. 네, 고생했다고. 10년 동안 그런 네.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아, 예. 저는 일단 그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사생팬에는 팬을 붙이지 않아요. 어. 사생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저는 아직도 화장실에 들어가면 네. 좌변기 있는 데서 문을 잠그고 이제 소변을 넣거든요. 이제 왜냐면은 한번 화장실에서 이제 소변을 넣고 있는데 네. 그 문을 열고 팬들이 막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오빠 사인해 주세요. 와. 화장실까지. 네, 근데- 너무 소름이 돋아서 오. 그리고 막 집도 쳐들어오고 엄청 많았었어요. 저는 계속 부모님하고 지내가지고 그렇게까진 많이 없었는데 어느 날 공연 끝나고 집에 왔는데 네. 그때는 우리 친형이 군대 갔을 때예요. 네. 그래서 그 방을 이제 제 옷방으로 쓰고 있었는데 옷을 갈아입으려고 딱 갔는데 누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방에서. 네. 그래가지고 형 갔는데.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친척 동생이 왔나 하고 네. 그냥 이렇게 나왔죠? 나와가지고 엄마 저기 방 누가 자고 있네? 뭐 동생 왔어? 그러니까 팬이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근데 이제 밤이 늦고 네. 애가 막 새벽까지 밤새고 그러면 그 다음날 기차 타고 내려가야 되는 네. 애라는 걸 부모님이 이제 아시고 네. 아유 딱 이제 저 오기 전까지 데려와서 이제 거기서 방에서 재웠던 거예요. 그 지금 땡 잡았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 보고 네. 그래서 제가 매니저 친구한테 전화해서 네. 여기 지금 이런 친구가 있는데 좀 집에 좀 데려다 줘라.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매니저랑 같이 이제 저기 집에 보내주고 그랬었던 적은 있어요. 집에 훈훈하다. 너무 훈훈한 거 없나? 아니 경훈 씨도 막 어디 다니면 막 차 타고 쫓아오고 그랬을 텐데. 그런 건 있죠. 공연할 때 네. 제가 1층에 무대 1층에서 2층으로 뭐 이런 그런 크레인 같은 거를 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돌면서 노래를 하는 게 있었는데 네. 2층에 딱 도착해서 내리자마자 막 껌껌해서 안 보이는데 누가 와서 막 얼굴 쓰다듬고 막 노래도 못 할 정도로 얼굴 막 쓰다듬고 얼굴 노래 부르는데. 쓰다듬고 몸 쓰다듬고 어. 얼굴 내 새끼 얼굴 내 새끼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씨. 자기 새끼도 아닌데? 그러니까 껌껌하니까 안 보였어. 그래서 막 뭐지 그러니까 막 경호원 와서 막 말리고. 그지 껌껌하니까. 놀랬겠다. 나 정신 차리고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할머니인 거야. 외할머니인 거야. 야, 왜 할머니가? 그러면 내 새끼 맞지? 아니 그러니까 껌껌하니까 아니 보이지가 않았어. 할머니 새끼 맞지? 보이지가 않았어. 그래갖고 이제 막 할머니한테 막 나도 반가우니까 이렇게 막 가서 할머니 안고 막 이렇게 노래 아, 끝났는데 네. 그게 그 우리 어머니가 갖고 있는 할머니의 영상이 하나야 그게. 그 방송에 나왔어요? 그 콘서트 영상을 찍으니까 아. 그 비디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 가끔씩 지금 돌아가셨는데 네.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이제 네. 그때 그 영상을 보는 거야. 따뜻하다 근데 그게 이렇게 얼마나 네가 기특했겠냐 진짜. 그치.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할머니는 너무 좋으니까 내 손주가 네. 하는 걸 처음 보시고 너무 좋으니까 그냥 노래하는 거를 잊고 네. 그냥 아이고 막 내 새끼 와서, 내 새끼. 네. 이제 막 쓰다듬으셨던 거죠. 경원 씨 같은 경우는 중간에 조금 저는 TV에서 참 못 봤던 때가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왜? 슬럼프? 네. 그때 교도소 갔던 말이 있던데. 아니에요. 아니요 확실히. 그때부터 왔다 갔다 했어. 얘기해봐 괜찮아. 아니야 진짜 저는 소속사하고 뭐. 슬럼프가 좀 있었어요? 예 슬럼프 있어. 저 남 이렇게 안 해먹어요. 진짜 순수하다 그죠? 안 해먹어요. 어. 슬럼프가 글쎄 지금 생각하면 그게 슬럼프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게 슬럼프란 걸 몰라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우선 생각이 우선 너무 지배적이었고 어떤 일? 뭐 예를 들면 제가 밴드 팀 활동을 하다가 네. 이제 형들 다 군대 가고 제가 솔로를 했어요. 네. 솔로를 했는데 버즈가 아닌 예. 민경훈으로. 근데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부터 뭔가 막 점점 자기 자신한테 너무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 이게 그 전에는 앨범을 내면은 네. 되게 다 잘 됐었는데 네. 어느 순간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뭔가 계속 불만만 쌓여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집에서 계속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집에서? 네, 되는 게 없으니까. 계속 막 술 마시고 막 그러니까 제가 60kg였는데 네. 90kg까지 쪘었어요.
그러니까 막 일어나 눈 뜨면 술 마시고 막 계속 이거에 계속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알았던 걸 그때 알았다면 그때도 그쵸. 알았다면. 그러면 많이 달랐을 거예요. 예.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저한테 또 이 일이 제의가 들어왔던 게 네. 그 당시 꽃보다 남자에 한 명이 절 들어왔었어요. 오. 근데 이미 저는 막 살 90kg까지 찌고 막 이러니까 막 미팅 하자 했는데 그것도 가기도 싫은 거야. 60kg에서 90kg 몸을 엄청 그러니까 막 살도 막 너무 쪘지 막 이러니까 막 자신감도 막 점점 떨어지고 막 꽃보다 이러니까. 다이어트 될 뻔했다.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집에서만 있기를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거의 뭐 한 1년에 진짜 한 밖에 나온 게 거의 뭐 손에 꼽을 정도로 안 나왔던 때도 있었어요. 1년 동안? 예, 막 그러면 60kg에서 90kg 지금은 몇 킬로예요? 지금은 한 72kg. 지금도 좀 많이 찐 거예요. 지금이 네. 호동이 형 옆에 있으니까 자신의 자연스럽게 찌는 찌는 것 거지. 같아요. 네.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뭐 우리는 목요일마다 한 번씩 만나지만 뭐 이렇게 간간히 얘기들 서로 나누고 그러면은 그런 거 자체만으로도 치유가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또 슬럼프라면 슬럼프인데 제가 이제 2006년도 8월 10일 아직도 기억나요. 이제 그 스케줄이 너무 바쁜데 제가 새벽에 이제 그때 이제 우리 멤버 동해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동해랑은 완전 친형제 같은 그 정도로 아끼거든요. 서로 막 네. 엄청 친하고 그래서 아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래서 목포를 제가 그때 신인 매니저분과 목포를 갔어요. 네. 그래서 갔다가 또 올라가는데 이렇게 잤죠. 그래서 자다가 이제 안전벨트를 메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제 누가 막 깨어서 이렇게 눈을 떴더니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 그때 제가 왼쪽 다리가 다 부러졌었거든요. 아유. 처음 교통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2007년도에 이제 활동을 로쿠꺼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춤을 못 추는데 어쨌거나 댄스 가수는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슈퍼주니어니까. 네, 그리고 또 슈퍼주니어 또 이제 돈돈 댄스곡 막 센 거 나오는데 그렇다고 제가 아 나는 다리 아파서 못하겠다 그러면은 멋있는 안무 이런 걸 저 때문에 날려야 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근데 다리나 잘 움직이지 않은 상태. 그죠 다리는 왜냐면 지금도 계속 아프거든요. 그래서 계속 아파서 이렇게 비 오는 날은 더 쑤시지. 네 이러고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막 아프다고는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뭔가 좀 내가 좀 가여워 보일 것 같아서 그냥 막 짜증내고 막 그러면서 안 한다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콘서트를 하면은 너무 기분이 좋은 것도 있는데 우울한 게 있어요. 호텔에 혼자 들어오면 다리 이렇게 부어 있어요. 그러면 막 우울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저는 해외 공연 가면 항상 마사지를 찾는 이유 중 하나도 다리를 계속 마사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작년 초에 이제 다리가 또 안 좋아져서 이제 병원을 갔다가 춤을 안 췄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다리 평소에도 많이 아프죠. 그래서 그랬더니 재활 치료 신경 쓰시고 뭐 내년에 컴백을 하면은 춤을 못 출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큰일이네. 사실 저 지금 택시에서 처음 얘기하는 게 멤버들한테 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미안한 게 이제 애들이 지금 저희 다 군대 가 있고 내년에 앨범이 나와요. 네. 나 때문에 괜히. 이제 군대 갔다가 오랜만에 제대해서 다 으쌰으쌰 또 멋있는 퍼포먼스 요즘 또 어린애들 치고 올라오는데 우리도 한때 날아다녔던 퍼포먼스 하자 막 이러는데 제가 나는 다리 때문에 못할 것 같아 이러면은 뭔가 김 빠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굳이 내가 이 사람들한테 막 으쌰으쌰 생각 없이 그냥 웃겨주는 게 내가 내 팬들을 위한 행보지 여기다 대고 내가 네 저도 알아요. 저도 되게 힘들어서요. 여기가 안 좋고요. 이래서 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더 울적하게 만들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을 먹으면서 누나 제가 그러면서 예능을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잘하니까. 네, 요걸로라도 아니 나는 이특이야. 네. 전화는 꼭 저래. 한결같아서 좋아. 자 우리 뭐 분위기 좀 살짝 바꿔봅시다 이제. 그럼요. 이런 거 김희철한테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번 문 열고 웃을까? 네. 자. 너무 고마워요 택시 진짜. 우리 멤버들 진짜 너무 고맙고 사랑해.